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주민센터 직원들도 바빠서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들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말이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그냥 굴러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지역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만나온 복지 전문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런 분들을 만나요. 조건은 다 맞는데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며 아쉬워하시는 분들, 심지어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수백만 원을 그냥 놓친 분들도 계시죠. 혹시 효도수당 들어보셨나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 매달 효도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아보니까 그 어르신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몇 년 동안 모르고 지나셨던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도 이거 신청해야겠네 하며 주민센터로 달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정보를 알게 된 후에 바로 신청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안부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비 지원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름철에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어서 조건만 맞으면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겨울철 난방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미리 알고 신청하시면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자녀분들과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효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돈이면 한 달 용돈으로도 좋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줄 수 있잖아요. 물론 이런 제도들이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하지만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효도수당부터 시작해서 여름 전기세 걱정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 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까지 어떤 제도가 있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특히 신청 방법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보들은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신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내용을 듣고 계시니까 꼭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 혜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믿고 들어주세요. 복지 혜택 모르면 정말 손해입니다. 여러분, 복지 혜택은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못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지제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제가 있는 지역의 한 동네에선 70세 이상 어르신께 효도수당을 드리는데 옆 동네는 75세부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도시는 이런 제도가 아예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시는 동네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간단해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복지 혜택 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80세 되신 한 할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아들이 대신 주민센터에 와서 문의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면 끝이에요. 요즘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미리 자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할아버지는 아들 덕분에 여러 혜택을 신청하게 되셨고 한 달 뒤 통장에 돈이 입금됐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신청 시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월에 신청하면 12월부터 돈이 들어오는데 1월로 넘어가면 한 달치를 놓치는 거예요. 작년에 만난 한 할머니는 연말이라 바빠서 내년에 신청할게요 하셨다가 결국 2개월치를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대표적인 복지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도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조손가정,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이에요. 본인이나 가족, 심지어 이웃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에너지 바우처도 정말 중요한 혜택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계신 가구가 대상이에요. 여름엔 전기비, 겨울엔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전년도에 받으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변동된 경우엔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효도수당도 있어요. 이건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금액도 달라요. 어떤 곳은 효도수당, 어떤 곳은 장수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부분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지역마다 차이가 크니까 꼭 사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지역별 차이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 복지 혜택은 정말 동네마다 달라요. 72세 되신 한 할아버지는 대구에 사시다가 광주로 이사 오셨는데 대구에선 70세부터 혜택을 받으셨지만 광주에선 조건이 달랐어요. 다행히 더 좋은 조건이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부산에서 이사 온 79세 할머니는 부산에서 받던 혜택이 이사 온 지역엔 없어서 혜택이 끊겼거든요. 이사하신 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전입신고를 해야 혜택 신청이 가능해요. 76세 되신 한 할아버지는
이사 후 4개월 동안 전입신고를 안 하셔서 신청이 늦어졌어요. 또 하나, 통장 상태도 확인하세요. 오래된 통장이 휴면 계좌면 은행에서 활성화해야 해요. 78세 되신 할머니는 통장이 휴면 상태라 신청이 지연됐던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어떤 혜택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건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엔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망설이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돈 받아도 되나? 나라에 부담 주는 거 아닌가? 74세 되신 한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이건 더 어려운 사람 줄 돈 아니에요? 하시며 망설이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건 평생 세금 내며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께 드리는 정당한 혜택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조건이 맞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자녀분들 계시면 꼭 말씀하세요. 우리 동네에 부모님께 드리는 혜택 있는지 알아봐줘.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신청 후에는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시고 담당자가 연락하면 빠르게 응답하세요.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자격을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변하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변동 사항이 있으면 꼭 신고하세요. 그래야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세요. 첫째, 복지 혜택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어요. 효도수당, 에너지 바우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혜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둘째, 지역마다 제도가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마다, 동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옆 동네에서는 받는 혜택이 우리 동네에는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동네에만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돼요. 저희 지역에서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셋째,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알았으니까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하시면 안 돼요. 복지 혜택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1년치를 놓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요. 내일 아침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나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의 나이, 소득 상황, 가족 구성 등을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정도예요. 이미 집에 있는 서류들이니까 어렵지 않죠?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시면 자녀나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돼요. 요즘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인터넷으로 미리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은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지, 기존 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새로운 혜택을 만들어도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니까 75세, 80세가 되실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혜택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손주들 용돈을 주는 기쁨이고, 약값 걱정을 덜어주는 안심이고, 전기세 부담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여유예요. 더운 여름에 에어컨 켜는 걱정, 추운 겨울에 난방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옆집 어르신은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실지도 몰라요. 동네 마트에서 만난 그분, 경로당에서 수다 떨던 그분들은 이미 알고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제가 20년 넘게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순간은 혜택을 받게 되신 분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실 때였고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은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복지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이런 거 봤는데 당신도 한번 알아봐. 이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할 때 몇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오전 시간을 이용하세요. 공무원들이 비교적 여유 있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혜택을 다 알아보세요. 효도수당만 물어보지 마시고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놓치는 게 없을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신청 후에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1년마다 소득이나 가족 상황을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절대 귀찮아하지 마시고 빠르게 응답하세요. 혹시 신청했는데 탈락하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이나 상황이 변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니까 몇 년 후에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혜택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다른 혜택도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각각 조건이 다르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자녀분들께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댁에 놀러 가실 때마다 이런 복지 혜택에 대해서 한 번씩 대화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받고 계시는 복지 혜택 있으세요? 새로 생긴 제도는 없나 확인해 볼까요? 이런 관심 한 번이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예요.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 받는 정당한 보상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이런 혜택도 있어요라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과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복지 정보는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 나누고 서로 도와야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꼭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요.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